30대 초반인데 음. 좋아하는 일을 찾기에는 늦은 늦은 것 걸까요? 같다? 아, 근데 한국에선 늦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30대 초반인데. 네. 음, 이게 물론 엔디님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렇게 어린 나이에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30대 초반 지금 이제 또래들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네. 심각한 고민이기 때문에 지나오신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네.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20대 후반 때 사람들이 좀 많이 변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남성들한테도 적용이 되긴 되는데 특히 여성들한테 29살이 되면은 뭔가 지금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면 이후의 삶은 망한 거다. 뭐 그게 결혼이 됐든 커리어가 됐든 뭐가 됐든 약간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내가 스스로를 볼 때도 그렇고. 근데 일단은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30대 초는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화 배우 중에 세뮤얼 L 잭슨 아시죠? 네네네. 네, 어벤져스에서 이 안대 패치하고 나오는 퓨리라는 캐릭터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저도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정보이긴 한데 40대에 배우 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40대에 배우로서 성공을 했다가 아니라 배우로서 시작을 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영화의 역사상 그 박스오피스 실적이 가장 높았던 영화들에 출연한 1위 배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연했던 영화들을 다 모으면 그 박스오피스 매출이 1등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어떤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지 뭐 성공한다 이런 사례를 얘기를 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결정은 30대 초반에도 할 수 있고 40대 초반에서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결정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근데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30대 초반 우리 한번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20대 뭐 초중반에 커리어를 보통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네. 커리어를 시작해서 한 1년 차 됐을 때, 이 일이 이런 거구나, 라고 대충 알기 시작하고, 3년 차 정도 되면은, 그래,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알게 되고, 5년 차 되면, 이제 대충 알 것 같아, 라는 약간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한 20대 후반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한 30대 초라 그러면 약간 슬럼프가 오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 일 맞아요.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고, 그럼 여기서 더 뭐가 있지? 승진하는 건가? 이제는 뭐 매니징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또 주변 사람들은 이직하면서 연봉 올리고 뭐 이러는 거 보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커리어는 이제 거기서 끝을 내고,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생활을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 아이가 벌써 30대 초인데 몇 살이고 뭐 학교에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 듣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0대 초에. 그리고 또 남자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가 또 30대 초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잃을 게 제일 많다라고 생각하는 나이라서 그런 불안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거죠. 내가 이것도 겪어봤고 저것도 겪어봤고 그러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20대 후반 30대 초의 커리어에서는 내가 지금 노력해서 이 일에 대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알게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내려놓고 뭔가 다른 걸 한다라는 게 엄청난 리스크처럼 보일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그 연애를 하는데 굉장히 뭐 잘 맞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한 5년 사귀었어. 5년 사귀었는데 뭔가 문제가 막 생기고 삐걱삐걱 되기 시작해. 맞아. 그럴 때 내가 이 사람보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과연 존재할까? 아니야, 안 그럴 것 같아. 이 정도면 참 좋은 거야 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문제들을 약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처음 연애를 했을 때, 예, 처음 뭐 꼭 첫 연애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처음 꽤 괜찮은 장기 연애를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는 고민 같아요. 맞아요. 그쵸. 이게 또 연애로 이어지네. 예, 항상 연애나 뭐 결혼이나 육아나 이렇게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비유들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겪어보는 일들이니까. 근데 약간 친구도 비슷하잖아요. 약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절친이 생겼어. 근데 그 절친하고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해. 근데 이 절친하고 내가 깨지면 다시는 이런 좋은 친구를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그때는 친구 교우 관계에 굉장히 목매는 경향이 대부분 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나이 20몇 살, 30살 먹었다고는 하지만 뭐 너무 뻔한 표현이지만 사회초년생이잖아요. 사회초년생이면 사실은 유치원부터 다시 다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있어서는 20년, 30년을 산 거지만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난 아직 5년, 6년, 7년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뭐 사회적으로는 업무적으로는 아직은 유치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지연님이 아까 저한테 30대 초반에 이런 고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약간 웃음이 보였던 게 너무나도 어린 나이인 거죠. 유치원 아이가 혹은 뭐 중고등 학생이 혹은 뭐 첫 연애를 시작한 사람이 마치 지금 이게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거를 놓지 못하는 너무나 꼭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거를 여러 번 혹은 몇 번 앞서서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는 아니야,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이,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뭐 비하하는 의미나 나쁜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이게 얼마나 소중할까. 이게 정말로 나한테 전부이고 나의 자랑스러운 업적이고 나의 소중한 관계이고 이런 것들을 버린다. 처음으로 얻어본 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처음이라서 그렇지 뭐 30대 초반이 아니라 40대 초든 50대 초든 60대 초도 이런 똑같은 고민들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래도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거를 버리고 다른 걸 시작할 수 있을까? 시작해야 할까라는 고민은 누구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주기가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 첫 주기, 첫 고민이 이제 30대 초반 뭐 혹은 빨리 오면 20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이직을 몇 번 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커리어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저도 29그쯤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 하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직장 생활을 보통 한국 남자들에 비해서는 좀 오래 한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29에 이제는 회사 생활 그만하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좀 오래돼서 고민을 하긴 했었던 것 같고 불안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마치 지금은 뭐 제가 사는 데 있어서 불안함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할 만큼 그때는 불안했고 지금은 안정됐고 이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항상 버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 쌓아왔던 것을 이제 보내줄 때가 됐다, 빠이빠이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버리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하는 거든 아니면은 이제 뭐 싱글 생활을 청산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든 뭐 어떤 인생에서의 큰 변화가 됐든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서는 그런 것들이 두려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게 분명히 처음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는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반대의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늦은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인 거죠. 네, 내가 30년 혹은 뭐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 40년 그 이상을 일할 수도 있는데 30년, 40년 일하는 동안 3년에서 한 5년마다 찾아올 그런 주기의 첫 시작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는 과정을 그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내가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제 2의 삶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20 몇 살인데 30 몇 살인데 그러니까 내가 20년 30년 동안 쌓아온 걸 다 버려야 돼, 그걸 뭐 물거품을 만들어야 돼,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나 아직 이 사회생활 시작한 지 뭐 5년밖에 안 됐어, 5살밖에 안 됐어. 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몇 살이세요 물어보면 뭐 저 3학년 5반이에요 그러면 뭐 35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사회생활 시작한 그 횟수부터로 나의 직장인으로서의 나이를 세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아직 5살밖에 안 됐다. 32살이면은 나 아직 뭐 7살밖에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건 꼭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보다 뭐 10살, 20살 많은 분들한테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시면 설명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비슷한 비율을 들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야, 무슨 뭐 서른에 그런 고민을 하니?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뭐 라떼는 말이야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나이가 50이다. 본인을 50살로 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회생활 시작한 지 나 이제 20년 차다. 네. 20살로 보는 거죠. 직장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20살이면 우리나라로 대학교 몇 학년이죠? 뭐 한 2, 3학년 되나요? 20살이 이제 1학년이죠. 1학년이에요? 네. 그럼 뭐 한 대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로 직장인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 밟고 박사 과정 밟고 해야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도 한 20, 30년은 해야지 이제 졸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런 불안이 좀 덜하지 않을까. 사실 제 친구들도 고민 얘기하면서 답정너들이 많아요. 어차피 나올 생각 다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뭔가 확신을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실행에 옮겨서 퇴사한 친구도 있고 아직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심을 했다. 네. 이제 답은 정해졌고 퇴사를 네. 하려는 친구들에게 네. 퇴사할 때 뭔가 좀 정리하고 나오면 좋을 것, 아니면 챙겨 나오면 좋을 것, 퇴사할 때 어떤 네. 걸 하고 나오면 좋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퇴사할 때. 네. 저도 퇴사를 몇 번 해봤지? 한 번, 두 번, 세 번 했나? 4번 했구나. 예. 네 번 해봤네요. 네. 4번 해봤는데,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부분은, 제가 뭐, 퇴사를 결심을 했다 하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해드린 얘기는, 조급해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뭘 조급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 그 직장이나 포지션 잡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라. 다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연애 비유로 돌아가면 그런 거죠. 최근에 꽤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2, 3년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면 그동안 계속 누군가와 함께 옆에 있었고 일상을 공유하고 이런 게 일상이다 보니까 옆에 누가 없으면 되게 불안해요. 심심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커플끼리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 나만 루저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빨리 나도 연애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운동하러 다니고 몸 만들고 뭐 맞아, 모임 맞아. 나가고 뭐 학원 맞아, 가서 맞아. 자기 개발하고 뭐 하면서 맞아요. 약간 자신감 업 시킨 다음에 빨리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퇴사하셨으면 좀 많이 노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제 책에도 그 제일 마지막 맺은 말이 많이 노세요인데 퇴사하고도 많이 노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연애가 끝나면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나는 이 연애에서 뭘 배웠나 한번 복기를 해보셔야 돼요. 바둑 두는 것처럼 나는 뭘 잘했고 뭐에 있어서는 내가 좀 실수를 했는지 부족했는지, 다음에 내가 연애를 하면 뭘 조금 더 잘할 수 있는지. 그게 뭐 상대방한테 잘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진솔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건강한 관계를 맺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성장이 되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나는 뭘 했어야 되나, 앞으로 뭘 해야 되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 연애가 끝나면 바로 다음 연애로 옮겨가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퇴사를 하기로 했다. 무슨 이유에서든, 뭐 긍정적인 이유든 부정적인 이유든 퇴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일단은 그걸 곱 씹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뭔가 성장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까 연애에 빗대어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단계에서 어떤 성장이 필요하냐. 지난 2, 3년 동안 내가 일을 하면서 뭘 배웠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더 잘할 수 있었는지, 앞으로는 그럼 만약에 한다면 뭘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상대방에게 어떻게 더 잘했어야 되는지를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더 잘 돌보고 이 관계를 어떻게 잘 돌보는 게 필요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를 더 잘 냈는지를 복기해 보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선택했던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잘 맞았었는지, 이게 얼마나 나에게 건강했었는지, 여기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었는지,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없이 다음 직장으로 넘어간다, 거기서 성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길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산업도 바뀌지 않고 직군도 바뀌지 않고 심지어는 직무도 바뀌지 않은 채 그냥 회사만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똑같은 일 계속하면서 2, 3년 흘러가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퇴사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나의 성장, 교훈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또 핏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얼마나 이게 잘 맞았는지. 그래서 내 다음 연애 상대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다음 커리어 상대는 어떤 회사이고 어떤 직무여야 할지, 어떤 환경에서 누구랑 같이 일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조언이고, 뭘 좀 챙겨야 하느냐. 일단은 회사 뭐 비품 이런 거 갖고 나오는 거는 비추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회사 그 컴퓨터에다가 뭐 도비는 자유예요 뭐 이런 거 올려놓고 나왔다가 뭐 소송당했다고 한 사람도 들었던 것 같고, 네. 별로 그런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네. 항상 연애도 그렇잖아요. 연애가 끝난 다음에 상대에게 가장 좋은 복수는 내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거고, 그냥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연애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네, 전 직장에 복수는 하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고 가져와야 되는 것, 뭐 방금 얘기한 교훈도 어떻게 보면 가져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노하우도 내가 정리를 해봐야 되고요. 그것도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났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력서를 뭐 분기에 한 번, 혹은 못해도 반기에는 한 번 정도씩 업데이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제 나에게 어떤 역량이나 지식이나 아니면은 뭐 소프트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기록해 두라는 거거든요. 그거 1년 지나가면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주기적으로 기록해 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어차피 다음 그 잡서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력서 업데이트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뭘 배웠는지를 내가 쉬는 동안에 정리하는 게 구직 활동을 하면서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실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부풀려서 막 어떻게 하면 이 포지션에 맞는 워딩을 내가 만들어낼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목적성 없이 난 여기서 뭘 배웠지? 나는 어떻게 성장했지라는 걸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력서 업데이트도 내가 챙겨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친분이 있는 분들한테 조언해드렸던 건데, 이제 뭐 퇴사를 한 다음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퇴사를 한 다음에 다음 직장 구하기까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내가 나중에 뭐 한 1, 2년 뒤에 풀타임으로 다시 복귀를 할 수도 있고 계약직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퇴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아직 퇴사를 안 하셨다. 재직증명서를 뗄 수 있고 사대보험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전 대출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회사 나가서는 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대출은 미리 받아놓고, 뭐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뚫어놓고 대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놓고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죠, 보통.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가장 현실적인. 현실적인 조언.